그 정치권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네. 자유한국당인데 지금 방송하는 오늘이 18일이고요. 19일 날 청와대에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안 불러요. 여야 네. 뭐 대표들 뭐 만남 이런 정도예요. 군사 독재 문화를 없애자 이런 건데. 네. 홍준표는 지금 끝까지 안 가겠다고 오기장 내서 나 절대 안 가라고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돼서 최종적으로 불참 통보를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엽주면 그거예요. 왜 이래요? 저는 이 말을 딱 듣고 단어가 생각났어요. 유승민 의원이 이 말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밑보인 그 단어. 청와대 얼라들. 그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청와대 얼라들은 아마 문고리 3인방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청와대를 빼고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면 자유한국당 얼라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단어를. 저는 제1야당 대표를 존중합니다. 자유한국당 얼라들은 왜 이래요? 저는 이게 전략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의 오류. 그러면 의원님이 내가 홍준표라면 네. if 어떻게 네. 하시겠어요? 저는 가죠. 왜? 네, 가서 보수의 가치로 음, 문재인 대통령을 점잖게 타이릅니다. 그래갖고 훈수를 잘 두고 나오고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는 건 잘한다고 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해주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서 막말 홍준표 선생이었잖아요. 네. 별명이. 그 떠나간 분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는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14% 5%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 가는 게 목표니까 15% 와야 되잖아요. 그 15%는 누가 떨어뜨렸냐? 박근혜 대통령이 떨어뜨렸지만 사실 곰곰 생각하면 대선 시기에 홍준표 후보가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돌아오게 하려면 대선 때와 거꾸로 가야 돼요. 근데 대선 때보다 더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 세력은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해본 사실은 우리 새가 나라든다가요 역사의 획을 긋고 있는 거거든. 지금도 이렇게 방송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한 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이거 거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네스에. 예, 기네스북. 제가 그 기간 동안 깨달은 건 딱 하나라고 봐요. 네. 정치 세력은 일반 국민들이 남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세력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네, 확장성이 네, 생기고 오래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가 난 자유한국당 좋아해 홍준표 지지해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저희 동네에 계신데. 있어요? 네, 계세요. 참 부끄럽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저가 불쌍한가, 김현이 불쌍한가에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홍준표는 그런 식의 건 없고 자기 지지층한테만 소구하는 땡깡 전략.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남양주 그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도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네, 싫은데 음. 지지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음. 진짜 국민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그 단지 외모 패권뿐만 아니고 행동 하나하나가 TV 화면에 나오면 정말 저 화면이 영화인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정확히 욕을 할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 대다수를 향한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근데 이게 전략적 미스는 예를 들어서 경쟁하는 당이 있잖아요. 네.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당에 정치적으로 얻었던 표들은 보수 쪽 표들도 꽤 같다는 것이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홍준표가 청와대 안 가서 어그로 끄는 사이에 네. 바른정당과 그래도 국민의당은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같이 만나기라도 하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네. 내 평생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문재인한테는 손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언젠가 표를 나눠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전략적 미스가 될 수 있잖아요. 확장성 없는 상태로 지들은 15%에 머물고 있고 네. 나머지 기존에 있던 보수표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기가 좀 떨어지면 가야 될 표들은 오히려 바른정당이 더 전략적으로 잘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 가지로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제1야당 대표가 들러리 서기 싫다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제1야당 대표는 가서 들러리 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그렇죠. 전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해야 돼요. 그런데 공식 테이블에서 빠져버리면 그 오히려 존재감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바른정당과 같이 가서 보수의 적자 경쟁을 그 자리에서 하는 느낌을 주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빠지면 보수의 적자가 바른정당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해훈 대표가 그분이 원래 토론의 달인이세요. 토론에 나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하면 우리 쪽에서 당할 분이 없었어요. 그분을. 예, 그런 분인데 어제도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더라고요. 애기도 아니고 이렇게 어린애도 아니고. 얼라도 아니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오히려 이해운 대표의 존재감이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잘못된 전략이시고요. 그리고 30% 가신다면서 왜 자꾸 9% 전략을 쓰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홍준표가 안 온다고 하면 굳이 매달려서 오라고 할 사람도 아니죠. 굳이 매달리려고 애를 쓰셨죠. 그랬나요? 예, 정문석 보낸 게 그거였어요? 예. 그거요. 다른 정권에선 잘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건 진짜 협치를 하시려는 대통령의 의지고요. 보내서 설득까지 했는데 최종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정당이 다 오면 또 홍준표 대표 안 온다고 다른 정당 오시겠다는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홍준표 안 오니까 니들도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홍준표 전략은 이렇게 보여요. 예전 방식 있잖아요. 네. 양당 체제에서의 여야 영수는 대통령과 일야당 대표다. 요 관점에서 자기 위상을 좀 올려놓고 싶은데 네. 얼라들이랑 같이 뒤에다 못하겠다. 요거 네. 단독으로 불러주면 가겠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잖아요. 단독으로 부르려면 추미애 대표를 부르지 왜 저를 그러니까. 부릅니까? 그 무슨 그런 옛날 고리짝적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고요. 그 옛날의 영수회담이었던 거는 양당 체제 하에서 절대적 야와 절대적 여가 있을 때 그리고 그때는 얘기죠. 또 총재들이었잖아요. 네, 제왕적 총재와 제왕적 대통령의 만남이었는데요. 그 시대는 다 갔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충고하자면 그런 거예요. n분의 1 제1야당임을 우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예.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이후에 대책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옛날에 그 제왕적 총재 시대의 야당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시대착오적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애기같이 보이세요. 발정 홍준표 선생 스타일로 보면 초딩 같은 게 네.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말만 하세요. 네, 말만. 네. 아니다. 하신 거 있다. 뭐요? 유석춘 혁신위원장. 근데 너무 막 세트가 좋은 세트죠. 네. 커플이 좋아요. 일단은 아마 자기 극소수의 극우 지지자들한테는 달콤한 이야기 하는 거고 네. 그게 사실은 달콤하긴 한데 독이잖아요, 독. 그렇죠. 원래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어는 오. 여기나 이어행이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성현들이 계십니다. 아이씨. 지금 그 얘기를 돌이켜 보아야 할 때 같고요. 초콜릿 많이 먹으면 이빨 썩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만담하니까 웃기죠. 몰래 웃겼어요. 유머와 디테일을 겸비한 거의 몇 안 되는 정치. 예. 네. 그 정치권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네. 자유한국당인데 지금 방송하는 오늘이 18일이고요. 19일 날 청와대에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안 불러요. 여야 네. 뭐 대표들 뭐 만남 이런 정도예요. 군사 독재 문화를 없애자 이런 건데 네. 홍준표는 지금 끝까지 안 가겠다고 오기장 내서 나 절대 안 가라고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돼서 최종적으로 불참 통보를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엿주면 그거예요. 왜 이래요? 저는 이 말을 딱 듣고 단어가 생각났어요. 유승민 의원이 이 말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밑보인 그 단어. 청와대 얼라들. 그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청와대 얼라들은 아마 문고리 3인방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청와대를 빼고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면 자유한국당 얼라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단어를. 저는 제1야당 대표를 존중합니다. 자유한국당 얼라들은 왜 이래요? 저는 이게 전략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의 오류. 그러면 의원님이 내가 홍준표라면 네. if 어떻게 네. 하시겠어요? 저는 가죠. 왜? 네, 가서 보수의 가치로 음, 문재인 대통령을 점잖게 타이릅니다. 그래갖고 훈수를 잘 두고 나오고. 입장에서 그럼 전략적 미스가 될 수 있잖아요. 확장성 없는 상태로 지들은 15%에 머물고 있고 네. 나머지 기존에 있던 보수표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기가 좀 떨어지면 가야 될 표들은 오히려 바른정당이 더 전략적으로 잘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 가지로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제1야당 대표가 들러리 서기 싫다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제1야당 대표는 가서 들러리 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그렇죠. 전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해야 돼요. 그런데 공식 테이블에서 빠져버리면 오히려 존재감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바른정당과 같이 가서 보수의 적자 경쟁을 그 자리에서 하는 느낌을 주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빠지면 보수의 적자가 바른정당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해운 대표가
그분이 원래 토론의 달인이세요. 토론에 나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하면 우리 쪽에서 당할 분이 없었어요. 그분을. 예, 그런 분인데 어제도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더라고요. 애기도 아니고 이렇게 어린애도 아니고. 얼라도 아니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오히려 이해운 대표의 존재감이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잘못된 전략이시고요. 그리고 30% 가신다면서 왜 자꾸 9% 전략을 쓰시는지. 예. 아요. 참 부끄럽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가 불쌍한가 김연이 불쌍한가에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홍준표는 그런 식의 건 없고 자기 지지층한테만 소구하는 땡깡 전략.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남양주 그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도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네, 싫은데 지지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진짜 국민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그 단지 외모 패권뿐만 아니고 행동 하나하나가 TV 화면에 나오면 정말 저 화면이 영화인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정확히 욕을 할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 대다수를 향한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근데 이게 전략적 미스는 예를 들어서 경쟁하는 당이 있잖아요. 네.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당의 정치적으로 얻었던 표들은 보수 쪽 표들도 꽤 같다는 것이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홍준표가 청와대 안 가서 어그로 끄는 사이에 네. 바른정당과 그래도 국민의당은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같이 만나기라도 하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네. 내 평생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문재인한테는 손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언젠가 표를 나눠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홍준표가 안 온다고 하면 굳이 매달려서 오라고 할 사람도 아니죠. 굳이 매달리려고 애를 쓰셨죠. 그랬나요? 예, 정문석 보낸 게 그거였어요? 예. 그거요. 다른 정권에선 잘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건 진짜 협치를 하시려는 대통령의 의지고요. 보내서 설득까지 했는데 최종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정당이 다 오면 또 홍준표 대표 안 온다고 다른 정당 모시겠다는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홍준표 안 오니까 니들도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홍준표 전략은 이렇게 보여요. 예전 방식 있잖아요. 네. 양당 체제에서의 여야 영수는 대통령과 일야당 대표다. 이 관점에서 자기 위상을 좀 올려놓고 싶은데 네. 얼라들이랑 같이 뒤에다 못하겠다. 요거 네. 단독으로 불러주면 가겠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잖아요. 단독으로 부르려면 추미애 대표를 부르지 왜 저기 그러니까. 부릅니까? 그 무슨 그런 옛날 고리짝적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고요. 그 옛날의 영수회담이었던 거는 양당 체제 하에서 절대적 야와 절대적 여가 있을 때 그리고 그때는 얘기죠. 또 총재들이었잖아요. 네, 제왕적 총재와 제왕적 대통령의 만남이었는데요. 그 시대는 다 갔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충고하자면 그런 거예요. n분의 1 제1야당임을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는 건 잘한다고 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해주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서 막말 홍준표 선생이었잖아요. 네. 별명이. 그래서 떠나간 분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는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14% 5%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 가는 게 목표니까 15% 와야 되잖아요. 그 15%는 누가 떨어뜨렸냐? 박근혜 대통령이 떨어뜨렸지만 사실 곰곰 생각하면 대선 시기에 홍준표 후보가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돌아오게 하려면 대선 때와 거꾸로 가야 돼요. 근데 대선 때보다 더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 세력은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해본 사실은 우리 새가 나라 된다가요. 역사의 획을 긋고 있는 거거든 지금도. 이렇게 방송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한 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이거 거기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기네스에. 예, 기네스북. 제가 그 기간 동안 깨달은 건 딱 하나라고 봐요. 네. 정치 세력은 일반 국민들이 남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세력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네, 확장성이 네. 생기고 오래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가 난 자유한국당 좋아해 홍준표 지지해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저희 동네에 계신데. 있어요? 네, 계세요.